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이번 명절에는 다들 무사히 잘 견디셨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 반갑다가도 며칠을 같이 지내다 보면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명절은 견디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나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무엇이 되었든 긴 연휴 후에는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후유증을 느끼고 있는 걸 거예요. 첫째, 여기저기 쑤시고 근육통이 생겼다. 둘째, 하루 종일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 셋째,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잠에서 깬다. 넷째,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우울하다. 다섯째,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아프다. 연휴 후유증에 힘드신 분들, 마인드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너는 괜찮니? 오색 상담소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색 상담소 저 A맨이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4명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에 대해 4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저 A맨 있고요. 저는 미연이고요. 저는 주영이고요. 저는 서영이랍니다. 자, 그럼 사연을 듣고 시작해야겠죠? 오색 상담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25살 여자입니다. 저는 정신과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2년 정도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병 당시에 저는 학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가끔 머릿속이 복잡했고 평소보다 혼란스러움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어 대수롭지 않았어요. 이번 치료 때 저는 약물과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매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은 20대 초중반에 발현되고 발병 초기의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 점은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요. 정신과를 가기도 싫고 쪽팔리고 귀찮아요. 남자친구는 사귈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생 치료가 나의 운명이라는 것이 너무 비참해요. 약을 그냥 끊고 싶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약 복용 후에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약을 좀 끊어보려고 해요. 혹시 오색분들 약 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3가지가 딱 저였습니다. 병원 가기 싫고 귀찮고 쪽팔렸거든요. 네, 저도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약을 끊겠다는 생각을 해서 약을 끊어본 경험이 있어요. 한 7개월간 약을 끊어봤는데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 없이는 약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약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약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약으로 바꿔보기도 했었거든요. 또 살이 찌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다른 약으로 바꿔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란자핀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약을 좀 드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클로자를 먹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저는 처음에 진단받고 의사가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약을 먹지 않아 갖고 막 어머니가 밥에다가 타주시고 물에다 타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알고 거부를 막 했어요. 아, 그때 어머니가 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한번 뵙고 어떤 생각해 보자.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약으로 줄 테니까 그냥 자기가 주는 약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먹으라고. 근데 부담 없이 먹었는데 약간 부작용인지 몰라도 침도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살도 좀 찌고 뭐 변비 뭐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네. 아, 네. 저는 제가 어떤 약을 네. 드시고 계세요? 약명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제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어서 네. 좀 진정시켜주고 안정제를 먹고 있어요. 아, 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 굉장히 졸리고 네. 좀 힘들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누그러뜨려주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 병이 발병하고 약을 먹으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셨을 때 약을 엄마 몰래 버린 적이 있어요. 약을 먹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엄마가 발견을 하시고 약을 다시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주영님은 또 어떠세요? 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원래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운동으로 정신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신력으로. 네. 그러고 뭐 잠이 안 오면은 뭐 수면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을 안 자면 되고 또 뭐 병이 있어도 그냥 극기를 이기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못 버티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의 경고 그렇게 받다가 이제 완전히 퇴장을 당한 거죠. 정신과로. 그때부터 정신장애 등록도 되고 뭐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제가 KOP를 다 아. 두 손으로 항복. 예. 지금은 약을 그러니까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가요. 네. 예. 약을 매일매일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잘 먹고 계시나요? 잘 먹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서영이님은 네. 약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로선 그 마늘 같은 정신병 약이 속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이게 제 문제였습니다. 아, 약을 드시는 게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마늘 같아요. 아, 약이 너무 쓴가요? 네, 아, 써서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누워 자려고 그러고 있는데 약 먹으러 나오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데 약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할 수 없이 누웠더니 계속 목에 걸린 채로 누워 자버렸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셨어요? 그렇게 약을 드시기가 힘드신데? 제가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은 약을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그 독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같이 생각하고 도와줬다면 이렇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나의 생각이 나의 어느 부분을 성숙하게 했냐면 병원에서 빨래를 하면서 내가 본 창문 속에 하늘을 사랑하는 단 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네, 병원 생활이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내다 보면 약 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불편하고 힘든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생활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약 잘 드시고 의사 선생님과도 잘 조율해가지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서양이 님도 약을 끊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네. 그때 약 먹고 네. 누워서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잘라 그러는데 걸린 그 약이 밤새도록 안 넘어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논의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 뭐 했다고 자꾸 이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서양님이 집에서 지금 먹는 그 당시에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먹는 약을 보면은 일단 약의 알수도 많고 정말 물리적으로도 한 번에 삼키기 힘들 정도로 그렇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정신과 약은 너무 독하다. 먹으면 속도 버리고 많이 졸리고. 네, 졸리고 좀 너무 직설적으로 바보 된다. 그런 예. 말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졸리고 네. 멍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여쭤본 바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른 쪽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너무 독하지 않게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필요한 약을 주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의학적인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을 저도 되게 100% 공감을 해요. 네, 정말 약도 먹기 싫고 되게 쪽팔리고 정말 네.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근데 약 먹는 것도 우리 꼭 정신질환 환자들만 아니라 맞아요. 보통 사람들도 평범한 비장애인들도 약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어렵고 힘들어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약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 되게 우울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기분도 안 좋고 힘들지만 그래도 약은 끊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약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건 제 얘기인데 약을 끊지 않고 이제 계속 이왕 먹을 거면은 규칙적으로 딱 먹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저녁 약은 뭐 9시 뉴스 딱 하기 전에 그 전에 먹는다거나 그 9시 뉴스 그거를 전후로 해서 먹거나 그러고 아침 약은 뭐 아침이 좋다 뭐 생방송 아침이 좋다 뭐 그거 근데 하여튼 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하고 아. 맞추면은 네. 시간이 정확해요. 이 아니면 알람을 설정해놔도 네, 알람도 좋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마당이 좋겠네요. 근데 제가 보통 약을 복용할 때 이 정신과 약뿐만 아니고 식후 30분 후, 뭐 네. 식전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식전은 모르겠는데 식후는 보통 밥을 먹고 동시에 먹어도 괜찮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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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약을 챙겨 먹기 힘들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그 정도로 먹어라 그런 뜻으로 한 거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약을 먹는 편이에요. 네네네. 네. 또 30분에 먹으려면 또 그것도 네. 신경 쓰이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그렇게 복용해도. 에이맨님도 네. 단약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약을 네, 어떻게? 끊어보려고요. 끊으려고. 저분의 그 사연자님의 말처럼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니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운명이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예능은 TV를 보고 저 따위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약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고 약을 끊어보고 싶었어요. 그야말로 약 없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드는 생각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좋아졌고 거기서 약을 만약에 계속해서 끊었다면 급속도로 나빠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끊으신 적은 없는 거네요? 끊은 적도 있어요. 끊으신 적도 있구나. 네, 그때 너무 좀 괴로웠죠.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저의 굉장히 예민함이 그대로 있어서 많은 망상과 머리에 혼란스러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나의 생활을 세팅해 주는 것이 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사연 보내주신 분도 물론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뭐 혈압약 드시듯이 뭐 당뇨약 드시듯이 그렇게 우리도 영양제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도 들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그런 병들도 약을 먹으면서 평생 관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부작용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그때 먹은 약들이
효능을 발휘하고 다 배출되기 때문에 네. 네 그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네. 먹는 것이 좋다고 비장애인데도 생각합니다. 뭐 비타민도 먹고 네. 다른 뭐 마그네슘 뭐 그런 네네. 영양제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맞아.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을 먹어요. 그걸 끊지 않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하고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하는데 좀 이렇게 좀 호사다마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래요. 나 우울증 뭐 먹다가 이게 다 나서 이제 끊었어. 그런 식으로 좀 말하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창피할 것도 없고 또 약은 먹고 있으니까 또 안정도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 의미를 알겠어요. 네. 그 인간관계 할 때 인간관계, 예, 네.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네. 예,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자리를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거나 그러면 예, 그러니까 더 예. 안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약에 집중을 하지 말고 다른 그러니까 다른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네네. 라디오 방송처럼 좋죠. 예. 뭐 취미를 좀 더 많이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모임을 더 많이 갖는다든지 네. 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아 정말 싫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더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생각이나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맞습니다. 걱정이나 고민은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거죠. 약을 안 먹으면 약의 효능은 이제 다 의료적으로는 검증이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이 싫고 쪽팔리고 귀찮아도 먹었을 때 내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놀러 갈 때 놀 수 있고 그런 약의 효능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비타민 약이나 그런 거요. 네. 오늘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들었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의 생각들을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좀 힘을 내서 일상생활도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약은 물론 계속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그런 귀찮음이 있지만, 그리고 좀 창피하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쪽팔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도 뭐 굳이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잘 챙겨 먹고 잘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좀 요즘에 약은 물론 잘 먹고 있지만 자기 관리를 하는 면이 좀 부족했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저도 조금 더 이렇게 나의 관리를 좀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약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각이나 환청이나 뭐 망상 같은 것을 줄여주기 때문에 내가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이 싫더라도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오색 상담소 오늘의 사연은 약 복용 꼭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저희가 사연을 두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 다들 비슷한 과정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약 부작용 걱정으로 복용을 거부하거나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죠. 그런데 그런 부작용보다 환청,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더라도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오색 상담소 정답은 아니지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사연이 필요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www.mindradio.org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대신 받으러 오셔야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너는 괜찮니에 오색 상담소를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마인드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